사실은 저도 홍경희 씨를 어느 정도 안다고 알지만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홍경희 씨라고요. 예, 다시 한번 홍경민 소개해드릴게요. 씨가 아니고. 홍경이 계속 모르시는 것 제가 같아요. 아니. 홍경희 씨. 예, 왕초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왕초부터 기억해요. 왕초부터. 왜 하필 홍경희 씨를 왕초에 나왔던 형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왕초에 나왔던 형. 그럴 수 있을 때 너무 귀여우셨거든요. 제가 얘기하기 참 예, 본인이 얘기하세요. 여기 또 나왔으면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 못해요. 아니 사실 뭐 크게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니까 박정원 감독. 네. 이름이 잊혀지질 않아. 니들끼리 잘해봐. 이분이 끼들아. 나름 그 영화제 특별상 이제 와역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많이 영웅. 받았고요. 그리고요. 중간중간에 넘어가다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우가 몸에 불을 붙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영화 대표작은 뭐 이 정도고. 드라마 모래시계. 모래시계 뭐 남자는 여자 셋 젊은이의 양지. 네, 젊은의 양지로 이제 뭐 K본부에서 뭐 신인상 받았었고 뭐 대충 뭐 별거 없네요. 따져 보니까 전태일이 최연소 남우 주연상 아니에요? 예, 뭐 전태일 때만 해도 정말 우리 홍경희 씨는 정말 기대주였죠. 충무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사실 좀 좋아했었잖아요. 지금보다는 또 운동권인 학생들도 많고 그 당시에 대학생들한테는 서태지보다 제가 좀 더 왜 웃지? 이분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분명히 홍경민보다 유명했는데 어느새 홍경민보다 키도 밀리고 인지도도 밀린 데뷔 25년산 홍경인. 25년 살면. 홍경래 난보다 유명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그냥 홍경 사람. 예. 홍경 사람. 차태현 씨, 김종국 씨, 우리 조성모 씨, 홍경인, 장혁. 그런 것도 있죠. 대단한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김정현 여기 당연히 낄만한데 안 끼는데? 그러니까 태태현 씨하고 저하고는 같은 기획사고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한때 음반에 몸을 잠깐 담았던 적이 있었어요. 노래 좋았는데. 명곡이죠. 그러면서 종국 씨하고는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장혁 씨도 같은 기획사 이러면서 좀 이제 친해진 건데 저희가 뭐 용띠클럽이라고 한 적도 없고 기사가 이제 그렇게 나서 저희도 뭐 부르기 편하게. 차태현 씨, 김종국 씨, 장혁 씨, 뭐 용띠클럽은 약간 이렇게 이름만 봐도 굉장히 급이 있는 레벨이 분들만 있어요. 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홍경희 씨는 어떻게 홍경민 씨 오타로 들어갔나요? 왜냐면 그 비현 씨가 어려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야, 이거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하지만 해야 되겠다. 아니, 나는 말이야 자, 얘기해 주세요. 92년도에 오늘 봤는데 나름 이렇게 좀 유망주 전태일. 한국의 디카프리오 아니지. 로버트 이름. 그렇지. 아니 제가 알기로 왕초에서 나오시지 않았었나요? 왕초도 했죠. 왕초도 했죠. 왕초부터 기억하는구나. 예, 왕초. 아니, 그때는 사실 제 얘기를 참 하기 그렇지만 초창기 멤버로는 제가 좀 괜찮았어요. 그때 급 들어간 건가요? 이 용띠클럽으로? 아니 그때 창립 멤버라니까요. 창립 멤버라고. 김정현, 홍경희 씨는 그 드라마 모래시계 거기서 처음 만난 건가요? 그 전에 영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고 네 그게 90 촬영은 92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최민수 씨 나왔던. 네, 최민수 씨 그때도 아역이었고 저는 독고 형제 저도 선배님 봤어요. 아역이었고 그 작품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좋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김정현 씨는 막상 모래시계에서 네네. 박상원 씨 아역으로 이민우 씨를 권했다고. 아, 제가 권한 게 아니고요. 예. 진짜요? 아니요. 왜 홍경희 씨를 안 권하고? 홍경민 씨 연기는 발가락이었나요? 냄새나는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면 이수시네. 발이 공개가 그 모래시계 캐스팅 비하가 좀 나름 좀 있어요. 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네. 진짜 복잡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랑 김정현 씨랑 같이 이제 캐스팅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내려가서 촬영을 한 3, 4일 정도 했나? 아니야. 그건 제가 할게요. 기억력도 촬영은 3, 4일이 아니고요. 기억력은 약간 홍경민 씨가 나을 텐데. 그건 제가 캐스팅비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보고요. 정확하게 아는 게 뭐냐면요. 저는 원래 상고생 3호로 캐스팅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태수가 됐는데 네. 아무튼 촬영장에 갔어요. 최종적으로 아니 태수가 그 전에 됐고 상황이 있었어요. 메멘토인가요? 아니 그래서 유석이로 캐스팅했었어요. 원래 태수 캐스팅했어요. 제가 태수로 그리고 됐었고, 촬영을 내려간 거예요. 최민수 씨 역할을. 네, 그리고 제가 우석이 우석이었고. 그를 내려갔어요. 그래 원래 네, 최민수 씨. 원래요. 네, 근데 그렇게 내려갔는데
이제 성인들이 역할이 정해지지 않는 네. 배우들이 정해지지 않는 원래 상황에서 최민수 씨가 아니었어요. 최재성 씨 얘기를 원래 좀 많이 최재성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씨가 영순이었고요. 그래서 최재성 선배님 아역이면은 나랑 좀 얼추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사실 하고 내려가서 촬영을 하고 스타일이. 있었는데 한 3, 4일 촬영을 했는데 최민수 선배님이 이제 최종 결정이 났다고. 퇴수를 네. 하기로 했다. 민수 아역으로 네가 할 수 있겠니? 뭐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보다는 정현 씨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역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낫지 얘가 않을까? 충격이 많았나 봐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야. 에이, 네가 모르는 게 있다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민호 씨가 알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때 말씀드릴게요. 갔어야 돼요. 제가 촬영 첫 순서에 근데 저도 여기 개입이 돼요. 조금 있다가. 아, 그래요? 승주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길 첫 촬영을 내려간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고3 말. 아니야, 그거는 최종이고.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말.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2학년 말. 첫 촬영을 갔어요. 저는 아니야, 모래시계면 고3이야. 고등학교 2학년 조용히 해요. 말부터 기다려봐. 촬영을 시작했어요. 기다려봐. 진짜? 그래갖고 얘들 몰라요.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죽는 순간까지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화려하게 데뷔를 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감독님이 잠깐 보재신다. 태수는 민수가 할 거고 우석이는 상원이가 할 거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인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감독님이. 태수는 정현이가 했으면 좋겠고 우석이는 경인이 네가 해라. 예. 비슷한데 조금씩.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키포인트는 키포인트. 김조학 감독님의 어떤 그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어. 의견을 물어보셨다는 거에 사실 저는 되게 감동을 받고 있거든요. 맞아,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여튼 뭐 촬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간에 사실 또 정현 씨는 그렇게 퇴수를 하다가 잘렸어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촬영을 아니야, 하다가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정도 촬영을 하다가 거의 영화 같이 찍었어요. 정말 거의 우리 전체 분량의 한 40~50%를 찍은 후에요. 감독님이 너랑 태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충격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로요, 심장이 터져 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너 어떻게 정도라도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예, 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갖고 바로 교실로 가서요, 교복을 갈아입었어요. 같이. 네. 정도라면 이제 그 나중에 또 악역을 하는 건달역을 하는 정성모 선배님. 정성모 씨. 네. 그렇죠. 정도 역할. 그랬는데. 봄이 와서 성인 분량을 찍었어요. 한 8월인가 9월쯤에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촬영 분량이 남았는데. 그래갖고 왜 연락이 없지?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아역 배우들 전면 교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민우 씨가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우석을. 그래요? 네, 그런 얘기 자격을. 있었어요. 네. 아역 그때부터 배우 앙금이 시작된 건가요, 두 분은? 뭐 안근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춘향전이라는 K본부 작품이 있었어요. 김선 씨. 김선 씨하고. 그래서 도저히 모래시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캐스팅이 들어온 건 맞아요. 네. 어떤 역할로? 전면 교체에서 네. 우석, 맞아요. 홍경인 씨 역할로 분명히 제이는 들어왔는데 도저히 스케줄이 안 돼서 저는 K본부에 계신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못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와전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막상 촬영을 앞에 겨울에 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이런 이제 풍문 하나에 기다리고 있다가 야, 나는 진짜 상고생삼, 우석이, 태수, 종도 내 역할을 할 뻔하다가 하마터면 하고 역할 있다가. 혼자서 다 할 뻔했는데. 그렇죠. 다 할 뻔했어요. 1인 드라마. 혜린 역할 다 했으니까 혜린만 빼놓고. 그리고 이제 완전 멘붕이 왔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좌절하고 있는 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감독님이 잠깐 보시젠다. 부를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이야. 감독님이 좀 보재신다. 덜컥덜컥.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워. 그다음 씨는 정말 그랬거든요. 잘 지냈어? 그러는 거야. 모 감독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드라마 잘 봤다 그러면서 그 용이 잘하던데? 그러시더라. 그 중간에 경인이랑 또 아역 중에 다른 드라마를 또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 사이에. 네. 그 얘기는 저 그만하고 이제 이 얘기를 쭉.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 드라마를 감독님 우연히 보신 거예요. 아, 우연히. 사실 모래시계 이후에 이게 최민수, 박상원 스토리는 들었어도 고현정 스토리는 들었어도 이들의 스토리는 지금 처음 듣는 거고 그렇죠? 이 디테일의 스토리를 그러게 말이죠. 들어는 봅시다.
계속. 예. 이 얘기를 말이죠. 지금 되게 재밌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죠. 끊기 되냐. 한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요. 더 하세요. 좀 길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궁금하죠. 지금 보니까 네. 끊을 수가 없도록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다들 행복하게 잘. 저희 지금 냈다 해피엔딩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김성환 감독이 마무리예요, 마무리. 네, 마무리. 예. 그래가지고 다시 시켜주면 잘할 수 있니? 그러면서. 근데 약간 상황이 되게 가혹하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일단은 나중에 연락해 줄 테니까 오늘은 그만 수고했어 그러면서 딱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보자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저는 정말 나와서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확실한 확인을 한 건 아니잖아요.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아 느낌이 좋은 거 하나로 그냥 날아가는. 칭찬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얘기가 들렸죠. 민우를 우석이로 캐스팅을 얘기가 들어왔어요. 물망에 이제 민우가 1순위다. 근데 저는 은근히 바랬거든요. 바쁘길. 네, 아니요. 같이 하길. 아 이제 경위는 없어. 아니요. 얘는 이미 저 같이 잘린 상태고 저는 일단은 여기서 이 드라마의 장르는 바뀝니다. 야,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민우랑 이제 친하니까. 네. 아 최민수 선배하고 나. 우석이 민우 왠지 또 조합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딱 바뀌는 거야. 또 얘가 약간 학구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클럽에 함께하세요. 그때 당시엔 그냥 그냥 반전인데요. 자, 여기서 용태클럽 받아줍니까? 아니요. 근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드라마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갖고 그럼 누굴 찾아야 되냐? 네가 왜 찾아 그거를? 아니 그쪽 입장에서 제가 물어봤죠. 궁금해서 매니저분한테 경위기가 다시 됐대요. 다시. 다시 돼갖고 차라리 잘 됐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차라리 잘 됐다. 다 죽이네, 다 죽여. 다 죽여. 아 진짜 그걸 왜 그러냐면요. 방송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저희가 찍어야 할 분량이 꽤 남았어요. 이미 찍어놓은 사람이 잘 찍어놓은 됐다. 것도 있고 그래서 살릴 건 살리고 다시 찍을 건 재촬영한 건 재촬영하고 그렇게 다시 찍었어요. 근데 홍경희 씨 입장에서는 자기 외에 다 자꾸 찾다가 아니, 그냥 홍경희 씨 택한 거잖아요. 못 찾아서. 아니요. 지금 오늘 라디오스타도 자꾸 찾다가 아니 홍경희 씨 인상이 이상한데 느낌이. 결국에 타이틀도 바뀌고 지금. 저는요. 근데 중요한 거 홍경희 씨를 꼭 다시 찬다는 거죠. 네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라디오스타도 홍경희 씨가 와 있잖아요.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모래시계 찍을 때는 사실 되게 위태위태했거든요. 촬영하면서 저는. 정현 씨가? 그 당시에 저 나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그 아역 때. 맞아요. 그래서 정현이처럼 사실은 막 목숨 걸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좋은 작품이어서 마무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민우 씨가 해서 캐스팅 잘 맞겠네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고 아 근데 나도 나쁘진 않은데 왜 나를 잘랐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근데 여기서 제일 역시 갑은 민우 씨. 좀 바빠서 못 하겠는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일단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다른 작품, 저는 감독님 전 춘향전 해야 되는데. 아니, 촬영하고 있었어요. 되게 없어보이네 여기다. 사실 막상 저희가 나오는 분량을 분수로 따지면 한 20-30분 내외? 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임팩트가 네,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제가 있고 또 정현 씨가 있는 작품이니까 대단한 작품이죠. 사실. 20분 나갔는데 20년째 지금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그죠? 대단한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야, 근데 사실은 저도 홍경희 씨를 어느 정도 안다고 알지만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홍경희 씨라고요. 예. 다시 한번 홍경민 소개해드릴게요. 씨가 아니고. 저 오늘 계속 모르시는 제가 것 많이 같아서. 홍경희 씨. 예, 왕쇼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왕초부터 기억해요. 왕초부터. 왜 하필 홍경희 씨를 왕초에 나왔던 형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왕초에 나왔던 형. 그럴 수 있을 그때 것 너무 같아요. 귀여우셨거든요. 제가 얘기하기 참 예, 본인이 얘기하세요. 여기 또 나왔던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얘기 못해요. 아니 사실 뭐 크게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니까 박정원 감독. 네. 이름 잊혀지질 않아. 니들끼리 잘해봐 이분이 끼들아. 나름 그 영화제 특별상 이제 아역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많이 영웅. 받았고요. 그리고요. 중간중간에 넘어가다가 아름다운 천년 전태일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우가 몸에 불을 붙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영화 대표작은 뭐 이 정도고. 드라마 모래시계. 모래시계 뭐 남자는 여자세 젊은이의 양지. 네, 젊은의 양지로 이제 뭐 K본부에서 뭐 신인상 받았었고 뭐 대충 뭐 별거 없네요. 따져보니까. 전태일이 최연소 남우 주연상 아니에요? 예, 뭐 전태일 때만 해도 정말 우리 홍경인 씨는 정말 기대주였죠. 충무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사실 좀 좋아했었잖아요. 지금보다는 또 운동권인 학생들도 많고 그 당시에 대학생들한테는 서태지보다 제가 좀 더 왜 웃지? 이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전태일을 가장 좀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배우로서 캐릭터를 몰입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들도 좀 있었고 전태일 그 영화 찍을 때 그때 이제 분신 장면을 직접 했다면서요? 네. 사실 두렵고 그러진 사실 않으셨나요? 보기만 해도 겁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카메라 돌아가면 그 앞에서 뭐든지 해요. 뭐 이상한 힘이 막 생겨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배우가 불을 붙이는 거. 그러니까 스턴트맨들도 사실 좀 안 붙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호주에서 특효하는 분을 섭외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도 자기도 지금까지 주연 배우가 몸에 이 정도의 양의 불을 붙이는 건 한 번도 없었다. 대단하다. 뭐. 근데 정말 많이 붙였어요. 지금 방금 트름하신 거예요? 걸렸어요. 침 삼키는 척 했는데 소리가 꿀떡하고 났어요. 예. 어떻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트름을 하죠? 신기하죠. 연기파 배우. 네, 그래서 그분이 와서 했는데 하루에 5번인가밖에 불을 못 붙인대요. 스턴트맨들도. 근데 우리나라 촬영이 그 당시에 워낙에 열악해서 5번을 붙였는데 그분이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촬영 못한다.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 감독님들 막 밀고 가는 힘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보내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스턴트맨들한테 배웠지? 네, 어깨너머로 대충 배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약간 근데 5번 정도 붙이면 몸에서 열기가 조금씩 느껴져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저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사실. 근데 전태일 촬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지막 촬영으로 잡은 것 자체도 의미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제가 거예요. 날아가 버려도 뭐.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서 홍경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도망을 갔는데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이후에 조금 부족하니 촬영을 더 하자 그래서 재촬영을 했는데 뭐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런 건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한 5초, 6초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속 촬영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슬로우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러다 제가 뜨거우면 바닥에 딱 누우면 소화기 가지고 쭉 뿌리고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찍고 나서 모니터를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도 조금만 더 붙여볼까? 조금만 네. 더 버텨볼까 또 생각도 들죠. 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CG 같은 게 거의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라스트 시스템 있었으면은 지금 불타고 계세요, 지금 진짜. 불 붙이는 것보다 사실 더 위험했던 게 일그러진 영웅이란 영화에 철도길에서 담력 싸움하는 씬이 있어요. 맞아. 근데 그 리얼이구나. 가는 기차한테 기관사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 그때 속도를 좀 줄여주세요. 라는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철교 위에서 둘이 누워있다가 한 명은 일어나서 뛰어가고 난 밑으로 쑥 내려가면서 난간 이렇게 딱 잡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거는 약간 빼도 박도 못해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강도 정말 높은 철교거든요. 근데 누워있다가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팍 뛰어가면 자식 내가 이겼어. 그래서 여유롭게 딱 돌고 기차 딱 오는 거 보고 쑥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은 안 그러잖아요. 딱 일어나서 나 오는데 어떡하지? 사실 마음은 이런데 속에서는 막 여유로워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리얼 상황이었던 거야? 정말 이렇게 그거 한 컷으로 간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통 같은 걸 좀 만들어놔서 내려가면 저는 괜찮은 거고. 너무 근데 일어나서 뛰어갔던 친구가 철교가 한 이 정도가 끝이면은 이 정도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보단 그 친구가 더 위험했던 거죠. 모니터 보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사고 났다 이거는. 그랬는데 철교의 끝에 보면은 그 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옆으로 굴러가지고. 따라왔어. 그 높지 않은 데로. 그닥 높지 않은 데로. 근데 막 미끄러져 내려가고. 그래서
나왔더니 나는 딱 올라가면 아 경인아 잘했어. 네. 약간 이걸 바라면서 올라갔는데 다들 걔한테 가 괜찮아 이러면서 딱 올라가서 좀 뭐지 무슨 일이야. 이랬던 상황. 그때가 제일 슬픈 얘기군요. 네. 유명합니다. 주로 오늘 슬픈 얘기만 계속 하시게 돼요. 분위기가.